북가주 주택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뒤 수사 당국이 사라진 남매를 찾기 위해 한인 남성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남매의 부친으로 최근 멕시코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세크라멘토 경찰국은 전날 오후 7시 30분쯤 3700 디코서클 한 주택에서 아시아계 여성인 안젤리카 브라보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국은 사망한 여성의 두 자녀 아테나 2, 마테오 2 남매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국은 연락이 닿지 않은 이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 FBI, 세관 국경보호국 CBP도 공조에 나섰습니다. 한편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친 이 씨는 2023 혼다 파일럿을 몰고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국은 이 씨의 차량이 이미 멕시코로 건너갔기 때문에 어린이 납치 사건 시 발동하는 앰버 경고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국은 숨진 여성과 이 씨를 부부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국은 부친 이 씨를 사망사건 용의자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살인사건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국은 사라진 남매와 관련해 $1,000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텍사스 리처드슨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 아메리칸 라운즈가 다수의 주에서 그로서리 스토어에도 탄약 자판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알라바마, 오클라호마, 텍사스의 식료품점에 탄약을 판매하는 컴퓨터화된 자동 판매기를 설치했습니다. 아메리칸 라운즈는 2023년 11월 알라바마에서 첫 자판기를 설치한 이후 4개 주의 8곳으로 확장했습니다. 현재 200개 이상의 매장이 설치 대기 목록에 올라있을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자판기는 연령 제한과 신원 확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고객은 교통안전청 TSA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스캐너를 통해 신분증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스템은 구매자가 최소 21세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샷건과 소총의 탄약을 구매하려면 18세 이상, 권총 탄약을 구매하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메리칸 라운즈는 시스템의 안전 기능을 강조하지만 총기 안전 옹호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운 for Gun Safety의 수석 부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얼굴 인식, 연령 확인 및 1년 판매 추적을 통해 탄약 판매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혁신은 약속된 안전 조치지만 아이의 우유를 사는 곳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메리칸 라운즈의 탄약 자판기는 주로 탄약 소매점 접근이 제한된 농촌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판기는 엘라바마 펠시티와 오클라호마 노블과 같은 작은 도시 슈퍼 C 마트, 프레시 밸류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판기의 도입은 미국 내 총기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4년 현재까지 총기를 사용한 15건의 대량 살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3년에는 39건이 발생했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7월 16일과 17일로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 감시단체가 $139 프라임 프로그램이 소비자를 위험한 상품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옹호단체인 카운터핏 리포트에 따르면 쇼핑객들은 가짜 상품, 사기 및 잠재적으로 유해한 제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의 가짜 상품 목록은 프라임, 아마존의 선택 또는 아마존이 실행한다는 레이블을 달고 있어 소비자들이 제품 품질에 대해 잘못된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카운터핏 리포트는 익숙한 아마존의 선택 추천은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부사장 다르메시 메타가 의회에 증언한 내용을 인용해 이 레이블이 붙은 제품이 특별한 안전검사나 진품검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마존에서 쇼핑할 때 심지어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조차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카운터핏 리포트는 아마존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쇼핑 선택이 아니다라고 경고하며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 대안을 선택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AT&T는 자사 네트워크의 거의 모든 이동통신 고객의 문자, 통신 기록이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AT&T는 수천만 명의 고객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이 2022년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대규모 데이터 유출로 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말 기준 AT&T는 약 1억 1천만 명의 무선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T&T는 이번 사건에서 고객 이름은 유출되지 않았지만 공개 도구를 통해 특정 전화번호와 이름을 연결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록에서는 통화 및 문자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기지국 식별 번호가 유출되어 위치 정보도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T&T는 정보가 유출된 현재 및 이전 고객에게 통지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T&T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3월에 공개된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AT&T는 7,300만 명의 현재 및 이전 고객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T&T는 조사에 착수하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고용해 불법 접근 지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법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최소 1명이 이미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1차 TV 토론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으로 잘못 불렀습니다. 이러한 실수가 단순 실수일 수 있지만 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외교 안보 관련 질문에서는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전문성을 보여줬으나 말실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의 이름을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로 잘못 불렀으며 또한 나토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으로 소개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자 곧바로 발언을 정정하며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나토 정상들은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말실수를 제외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고령 논란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10일 일리노이 건강보험 주요 변화를 가져올 건강보험보호법에 서명했습니다. 프리츠커는 시카고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나는 주요 법안인 건강보험보호법 HPA이며 다른 하나는 정크 플랜으로 불리는 단기 제한 지속성 STLD 플랜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HPA는 대형 그룹 보험사의 무제한 요율 인상을 중단합니다. STLD 플랜 금지는 원래 HPA의 일부였으나 주상원이 별도의 법안으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하원 의원 밥 모건은 너무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보험 커버리지를 위해 이 제한된 기간 플랜을 구매하도록 속아왔다가 결국 낙하산 없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자들은 새 법안이 선택을 제한하고 잠재적으로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지역에 이번 주말부터 100도가 넘는 체감 온도와 강한 폭풍우 가능성을 동반한 더운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부터 다가오는 날씨를 폭염과 습기로 인한 간헐적인 폭풍우 조건이라고 설명하며 여러 차례의 폭풍이 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일도 호숫가에서는 기온이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온은 8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93도에 이를 것이라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일부 소나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밤사이에는 더 넓은 지역에 폭풍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렸습니다. 일요일에도 저녁에 강한 폭풍우 가능성이 더 높다고 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또한 주말 동안 더위가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에는 습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기온은 94도, 체감온도는 103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에는 더 올라 기온이 96도, 체감온도는 105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비상관리통신국 OMEC는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극심한 더위에 대비할 것을 경고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냉방센터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서 체감온도가 이틀 연속 105도에서 110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극심한 더위 경고가 발령될 것이며 경고가 발령되면 시의 비상 대응 계획이 가동된다고 고지문에서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